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 후반 종반에 해석하고 있는데 좀 거침이 없어요. 너무나 이제 당선 가능성에 확신을 한 나머지 뭐 별의별 입법 다 만들고 사법부 장악하려는 의도를 아예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발톱을 갖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내보여도 되는데 이제 대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 중에 무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굉장히 심형탈이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관을 뭐 증언하자고 그랬잖아요. 대법관 증언은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대법관 증언 자체도 왜 이 시점이냐. 결과적으로 대법관을 뭐 30 이상 늘리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자기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에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나간 거예요. 대법관 자체를 법조 경력이 없어도 일반인의 학식과 덕만 있으면 임명하자는 거. 법이란 영역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과 똑같냐면 의사를 의과대학 졸업하지 않고 국가시험 합격 안 해도 그냥 일반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의사를 시키자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누구한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했고 판사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까지 하고 국회의원 뭐 지금 몇 선인가 모르겠네. 3선인가 4선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법안 발의가 나오는지 저는 정말 경악할 내용이고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생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대법관 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법 통과시켜서 아무나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김어준이 대법원장이 되고 유시민이 대법관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에 대해서 정말 해도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격 완화 조항까지 박범계 의원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그 다음에 뭐 청문회, 그렇게 파상 공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법원 구성 문제까지 법으로서 관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 임명도 사시나 그런 거, 변호사, 로스쿨 이런 거, 법적 전문 경력 아무 필요 없고 단지 누구든 임명할 수 있게 해서 일단 이런 법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선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봐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표심에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언 법안을 보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이제 30명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원래 30명 늘리자는 것이 김용민 아니었고 100명까지 늘리자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장경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판사 출신이면서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비법조인까지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자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 뭐 변호사 할 일도 없고 국회의원만 하고 정치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제 던져놓고 보자. 제가 볼 때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원래 대법관 임명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자체는 사실은 본질적 기능이 있는 거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조 전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도 있어야 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법관이 되려고 하면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학 계열 교수. 그러니까 이게 기준 요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것 자체는 법률심의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의 법률적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군다나 일단 이것 자체는 진짜 말이 안 되고, 이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저도 증언은 일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 사건 출애피, 밀린 이 지연이 대법원 가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기에 관한 문제죠. 일단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 환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청문회하겠다, 특검하겠다, 대법관 증언시키겠다 이랬잖아요. 시점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럼 이건 당연히 보복성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30명으로 추가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1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6명을 더 추가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차기 대통령은 당장 내년 3월에 노태학 대법관하고 9월에 이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임명해야 합니다. 근데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야. 그럼 언뜻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네.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있지만 일단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거예요. 근데 임명 제청할 때는 보통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만약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제청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는 누가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결로서 이걸 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이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이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고 결국 삼권 분립이 완전 이제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조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027년 6월 이후에 지금 임기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5년이잖아. 새 대법원장도 임명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임명하죠. 대법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대법원의 사법부장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임명 단계부터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입법부만 장악하고 행정부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이제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은 어디로 가느냐? 또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사법의 리스크 그런 것은 없는 후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이재명 후보가 전에부터 하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정직한다랄지 청렴한다랄지 굉장히 공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나 탄핵 남용하고 방탄 남용하고 입법 남용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니까 막 대법원을 아예 갈아엎어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편으로 갈아엎으려고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법 만들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